여성 선수들이 서로에게 완전히 폭발하는 순간부터 코스에서 여성에 대한 터무니없는 성차별적 발언까지, 이것이 바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순간들입니다. 먼저 골프 역사상 가장 기이한 상황 중 하나인 미셸 위의 초창기 캐디 교체 소동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렉 존스턴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엄청난 경력을 가진 베테랑 캐디죠. 줄리 잉스터와 함께 메이저 대회 4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미셸 위가 브리티시 오픈에서 공동 26위를 차지하도록 도왔습니다. 최고의 성적은 아니었지만 꽤 괜찮았습니다. 당신은 맨체스터 공항에 있고 아마 커피를 한잔하면서 다음 대회를 함께 준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누구일까요? 미셸도 그녀의 부모님도 아닙니다. 그녀의 에이전트입니다. 그리고 소식은 당신은 해고당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순식간에, 마치 리얼리티 TV쇼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 같지 않나요? 하지만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존스턴은 미셸이 LPGA 대회 8번 중 7번이나 토보에 오르도록 도왔던 캐디였지만 마치 영화 촬영장의 엑스트라처럼 해고당했습니다. 설명도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공항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한 방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한 번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생 목록을 바꾸는 것보다 더 빠르게 캐디를 바꿨습니다. 캐디 교체가 너무 잦아져서 골프계에서는 농담거리로까지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고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급상승하는 커리어에 대한 압박이 너무 컸던 걸까요? 캐디들에게 기대하는 수준이 너무 높았던 걸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아무도 진짜 이야기를 완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 당시 미셸 위의 캐디였다면 아마 여행 가방을 풀 생각조차 하지 않았을 겁니다. 1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2024년 LPGA, USGA, 그리고 RA가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선수는 출생 시 여성이어야 하거나 남성 사춘기 이전에 전환을 완료해야 한다는 새로운 정책이 도입된 것이죠. 단순한 정책 변경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정은 헤일리 데이비슨과 같은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LPGA 투어에서 최고 수준으로 경쟁하는 꿈을 가진 골프 선수입니다. 2023년 10월, 그녀는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녀는 Q스쿨을 통과하며 놀라운 골프 실력을 보여주고 있고 LPGA 투어 자격을 획득한 최초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될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2015년에 트랜지션을 시작해 2021년에 성전환 수술을 마쳤고 갑자기 그녀는 골프를 넘어선 거대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2025년부터는 출생 시 여성인 골퍼나 남성 사춘기 이전에 트랜지션을 완료한 골퍼만이 여자부 대회에 출전할 수 있습니다. 이 논란은 골프계를 정확히 양분시켰습니다. 일부는 이를 경쟁의 공정성을 지키는 조치라고 칭찬했지만 다른 이들은 포용성에 역행하는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저 자신이 사랑하는 경기를 하고 싶었던 데이비슨 같은 선수들입니다. 논란이 된 정책부터 논란이 된 발언까지 13번째로 이야기할 것은 행크 헤이니의 라디오 방송 참사입니다. 이럴 땐 정말 입을 다물었어야 했죠. 행크 헤이니는 2019년에 그 교훈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당시 유명한 골프 코치였던 헤이니는 시리어스 XM PGA 투어 라디오 쇼에 생방송으로 출연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다가오는 미국 여자 오픈이었습니다. 하지만 통찰력 있는 해설 대신 헤이니는 이런 문제의 발언을 내뱉었습니다. 한국 선수가 우승할 거라고 예측할게요. 그리고 LPGA 투어에서 6명의 선수를 말해보라는 질문에 그의 대답은 저는 리라라고 하겠습니다. 이름까지 말하지 않아도 된다면 여러 명은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충격적이죠.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 발언들은 곧바로 무시적이고 인종차별적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골프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헤이니는 처음에는 농담이었다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사람들은 웃지 않았습니다. 특히 미셸 위는 더욱 그랬죠. 헤이니가 이름을 댈 수 있는 몇 안 되는 LPGA 스타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미셸 위는 소셜미디어에 한국계 미국인 여성 골퍼로서 행크 헤이니가 한 이 발언들은 여러 면에서 저를 실망시키고 분노하게 합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강하게 비판하며 여자 골프와 자신의 뿌리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비난은 소셜미디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헤이니는 시리우스 XM에서 정직 처분을 받았고 선수들과 팬들, 해설자들로부터 광범위한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남은 뒤였습니다. 12번째 이야기는 미셸 위와 2007년의 손목 부상 논란입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드라마, 추측,
그리고 LPGA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가혹한 규정까지요. 모든 일은 2007년 진 트리뷰트 대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대회는 다름 아닌 아니카 소렌스탐이 주최했습니다. 미셸 위가 1라운드 16번 홀에 도달했을 때쯤 그녀는 심각하게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스코어는 고통스러운 14호 버파였고 LPGA에서 악명 높은 88타 규정에 아슬아슬하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비회원이 한 라운드에서 88타 이상을 기록하면 그 해 남은 기간 동안 LPGA 대회 출전이 자동으로 금지됩니다. 두 홀만을 남겨둔 상황에서 미셸은 재앙까지 보기 2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기권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가 밝히길 그 해초에 넘어지면서부터 계속 괴롭혀온 손목 부상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시즌 내내 손목 문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점이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미셸이 다시 코스에 나타났습니다. 힘들어하지도 쉬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연습하고 있었죠. 맞아요. 경기 도중에 기권했던 그 선수가 이제는 다가오는 LPGA 챔피언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골프계는 온통 추측으로 들끓었습니다. 부상이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88타 규정을 피하고 굴욕적인 스코어를 면하려는 방법이었을까요? 평소 외교적이기로 유명한 아니카 소렌스탐조차도 이번만큼은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미셸의 기권이 대회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 그리고 골프 자체에 대한 무례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아니카 같은 전설이 누군가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비판했다는 건 정말 큰일이었죠. 다음은 11번입니다. 자, 이제 1998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당시 20살에 불과했던 세리박은 LPGA 투어의 신인이었지만 여자 골프 최대 무대인 US 여자 오픈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 해에 이미 3번이나 우승을 차지했던 그녀는 이제 블랙 울프런에서 18홀 연장전에 돌입해 아마추어 제니 초아 세라핀과 모든 것을 걸고 맞붙게 되었습니다. 압박감은 극에 달했고 18번 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릴게요. 박세리의 공은 워터 해저드에 빠져 아주 곤란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보통은 벌타를 받고 공을 드롭한 뒤 홀을 어떻게든 만회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박세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은 그녀의 것이었고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전 세계 골프 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박세리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게 신발과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올린 뒤 해저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관중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공은 부분적으로 물에 잠겨 있었고 최고의 선수라도 라운드를 망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박세리는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서서 노련한 프로처럼 자신의 선택지를 분석했습니다. 그녀는 샷을 정렬하며 날카로운 집중력을 보였습니다. 스윙은 빠르고 의도적이었습니다. 클럽이 공에 완벽하게 맞닿자 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공이 공중으로 솟구쳐 안전하게 플레이 구역에 안착하자 관중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갤러리는 환호성으로 터졌고 모두가 방금 엄청난 장면을 목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이라이트는 그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세리는 남은 홀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고 연장전까지 경기를 끌고 가 결국 극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불과 20세의 나이에 그녀는 US 여자 오픈 역사상 최연소 챔피언이 되었고 신인으로서는 2번째로 이 타이틀을 차지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 물에서의 샷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샷은 대한민국 TV에서 애국가와 함께 방영되었습니다. 네, 골프샷에 애국가가 함께 나왔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순간이 대단했다는 뜻이죠. 이제 탑 10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이번에는 좀 독특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 생일이 3월인데 그 전에 구독자 2만 명을 달성하고 싶거든요.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2024년 찰리 헐은 금메달을 노릴 수 있는 진정한 기회와 함께 올림픽에 출전합니다. 단 하나의 작은 문제가 있는데 대회 중에는 담배를 피울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엘리트 운동선수가 흡연을 한다고요? 하지만 헐은 전형적인 올림픽 선수와는 좀 다릅니다. 그녀는 ADHD를 관리하고 라운드 중 스트레스를 완화하기 위해 가끔 담배를 피운다고 공개적으로 밝혀왔어요. 이것이 그녀의 루틴의 일부이고 그녀에게는 효과가 있습니다. 논란은 허리금연 규정이 자신의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불거졌고 심지어 그로 인해 메달을 놓칠 수도 있다고 암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올림픽 선수가 사실상 최고의 경기를 하려면 담배가 필요하다고 말한 셈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올림픽의 이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과는 어땠을까요? 첫 라운드에서 헐은 81타, 파보다 9타를 더 쳤고 이 점수로 금메달 경쟁에 대한 희망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금연 규정 때문이었든
아니면 그녀가 경기 전 샤워실에서 미끄러졌다고 나중에 밝힌 어깨 부상 때문이었든 메시지는 분명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아무리 독특한 방식이라도 자신만의 대처 방법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9번째는 아마 골프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순간 중 하나일 텐데 바로 2015년 독일 세인트 레온로트 골프 클럽에서 열린 솔하임컵입니다. 호볼 경기 마지막 날 상황이 곧 폭발할 듯합니다. 상황을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앨리슨 리는 여자 골프에서 가장 큰 팀 이벤트에 참가한 신인으로 브리타니 린시컴과 함께 미국 대표팀으로 출전했습니다. 그들은 유럽팀의 수잔 페테르센과 찰리 헐과 맞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17번 홀에서 경기는 동점입니다. 리 선수가 12피트 거리에 버디 퍼트를 시도해 홀을 따내려 합니다. 그녀는 퍼트를 놓치고 공은 홀에서 겨우 18인치 떨어진 곳에 멈춥니다. 이 정도 거리는 매치 플레이에서 거의 항상 컨시드되는 거리입니다. 페테르센과 헐이 그린을 떠나기 시작하자 리는 퍼트가 컨시드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녀는 공을 집어듭니다. 하지만 그때 페테르센이 말을 꺼냅니다. 우리는 그 퍼트를 컨시드하지 않았어요. 현장은 아수라장이 됩니다. 심판들이 개입해 규정상 미국 팀이 그 홀을 잃었다고 확인합니다. 유럽팀은 마지막 홀을 앞두고 한 홀 앞서 나가게 됩니다. 리 선수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은 채 방금 일어난 일을 믿을 수 없어 합니다. 페테르센의 팀 동료인 찰리 헐마저도 이 소동에 눈물을 흘립니다. 미국 팀은 분노하고 유럽 팀은 분열되며 코스 위에는 실제로 눈물이 흐릅니다. 페테르센이 규칙을 적용한 것은 기술적으로 옳았지만 미국 주장줄리 잉크스터와 유럽의 전설 로라 데이비스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 행동을 비신사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잉크스터는 이를 수치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데이비스 역시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그런 식으로 경기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미국 팀의 불을 지폈습니다. 싱글 매치에 들어가기 전 10대 6으로 뒤지고 있던 미국 팀은 솔하임컵 역사상 가장 큰 역전승을 거두며 대회를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기미 게이트는 단순히 놓친 퍼트에 관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작은 논란이야말로 최고의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8번째로 소개할 이야기는 골프 역사상 가장 믿기 힘든 동화 같은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벗어나 처음으로 참가하는 대회를 상상해보세요. 이런 종류의 골프는 한 번도 쳐본 적이 없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참가하는 대회는 여자 골프에서 가장 큰 챔피언십 중 하나입니다. 2019년 AIG 여자 오픈에서 히나코 시부노가 바로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다음에 보여준 일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메이저 대회의 중압감에 미소 한번 짓지 못할 정도로 집중하는 반면 시부노는 말 그대로 항상 웃고 있었습니다. 코스를 걸으며 캐디와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팬들에게 손을 흔들기도 했죠. 일본에서는 그녀를 미소 짓는 신데렐라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매력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 신데렐라는 우승하러 온 겁니다. 결승 라운드로 넘어가면 그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베테랑 선수 리제트 살라스는 놀라운 7언더파 65타를 기록하며 한 줄을 17언더파로 마무리합니다. 클럽하우스 리더가 정해졌습니다. 시부노가 우승하려면 72번째 홀에서 버디를 잡아야 합니다. 그녀가 그린에 올라서자 긴장감이 고조됩니다. 그녀는 퍼팅 라인을 맞춥니다.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퍼트입니다. 그리고 쾅! 공이 그녀의 퍼터에서 튀어나가 홀 뒤쪽을 강하게 때리고 살짝 튀어오른 뒤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히나코 시부노라는 무명의 신인이 첫 도전에서 메이저 대회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우승을 자축했는지 아시나요? 미소로, 바로 시부노다운 방식이었죠. 이제 7위입니다. 2016년 US 여자 오픈 플레이오프 여자 골프에서 가장 큰 대회입니다. 안나 노르드크비스트와 브리트니 랭이 세 홀 플레이오프에서 치열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너무 작고 미세해서 아무도 실시간으로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선수들도 함께 걷는 심판들도 불과 몇 미터 떨어진 수천 명의 관중들조차도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노르드크비스트는 두 번째 플레이오프 홀에서 페어웨이 벙커에 있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잡고 샷을 준비하다가 클럽이 모래를 정말 살짝, 아주 살짝 스칩니다. 나비조차도 놀라지 않을 만큼 아주 가볍게 스친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고화질 슬로우 모션에서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리플레이를 보면 노르드크비스트가 스윙할 때 클럽이 모래를 정말 살짝 스쳤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골프 규정상 벙커에서 클럽이 아주 조금이라도 땅에 닿으면 이벌타가 부과됩니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입니다. 진짜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거든요. USGA 규칙위원회는 노르드크비스트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로 했지만
그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통보받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 소식은 그녀가 파 58번 홀, 즉 마지막 연장홀에서 어프로치 샷을 한 뒤 랭이 세 번째 샷을 치기 전에 전해졌습니다. 이런 소통의 지연으로 노르드크비스트는 전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놓였고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에서 벌타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또한 랭이 다음 샷을 준비하는 동안 벌타 사실을 알게 되어 명백한 전략적 이점을 얻게 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비평가들은 즉각 USGA를 비판하며 이 타이밍이 연장전의 흐름을 방해했고 경기의 공정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벌타는 사실상 US 여자 오픈 우승을 브리타니 랭에게 안겨준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랭이 훌륭한 골프를 펼쳤지만 그녀의 가장 큰 순간은 본인과는 아무 상관없는 논란에 가려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6위로 탑5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LPGA를 뜨거운 논쟁의 중심으로 만든 그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2017년 리그는 변화를 주기로 결정합니다. 새로운 대회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복장 규정으로 말이죠. 제가 변화를 준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큰 파장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LPGA는 과감하게 깊게 파인 네크라인, 레깅스, 짧은 치마를 금지하는 일련의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많은 선수들, 특히 현대적인 스포츠 스타일로 유명한 미셸 위에게 큰 반발을 샀습니다. 미셸에게 이 문제는 단순히 옷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진보의 문제였죠. 그녀와 다른 선수들은 이 새 규정이 시대에 뒤떨어졌고 성차별적이라며 프로 스포츠보다 1950년대 컨트리 클럽에 더 어울린다고 비판했습니다. 곧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팬들, 선수들, 해설자들 모두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여성의 복장에만 집중하는가? 왜 그들의 재능을 기념하지 않는가? 그리고 이중잣대는 또 어떻고요? 이 얘기는 시작도 안 했어요. 남자 골퍼들의 복장을 비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자 골퍼의 옷차림이 너무 비전문적이라고 누가 말하는 걸 들어본 적 있나요? 그리고 이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 논란은 몇 개의 트윗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스포츠계의 성차별과 몸에 대한 수치심 강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촉발시켰습니다. 비평가들은 복장 규정이 선수들의 성과를 가린다고 비판했고 반면 지지자들은 그것이 전문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시간이 지나면서 LPGA는 조용히 규제를 완화했고 다시 선수들의 실력이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우리의 톱 5에 도달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선수가 된다고 상상해보세요. 방금 7개 대회 중 6개를 우승했습니다. 사실상 당신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2024년에 넬리 코르다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무너진다고 말한 건 정말 완전히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2024년 초에 코르다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녀는 경쟁자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메이저 대회인 쉐브론을 포함해 5연승을 거뒀죠. 그리고 7위에 그친 한 주를 제외하고 미주호 아메리카스 오픈에서 다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마치 치트키를 켜고 골프를 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US 여자 오픈이 다가오면서 모든 것이 엉망이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US 여자 오픈에서 그녀는 파 3홀에서 10타를 기록합니다. 그 첫 라운드에서 그녀는 80타를 쳤습니다. 80타입니다. 코르다가 80타를 친 마지막 순간은 사실 한 번도 없었습니다. 프로가 된 이후로는요, 이건 그녀에게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컷 탈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번 대회만 유독 안 좋았던 거겠죠? 아닙니다. 다음은 마이어 LPGA 클래식입니다. 이 대회에서 그녀는 이전에 25 언더파라는 기록적인 점수로 우승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76타로 시작합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정말 훌륭하게 67타를 쳤지만 또다시 한타 차이로 컷 탈락을 합니다. 마치 마스터 셰프가 이틀 연속으로 토스트를 태우는 걸 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어쩌면 그냥 운이 안 좋았던 한 주였던 걸까요? 아니에요. 여자 PGA 챔피언십에서는 81타를 기록했는데 이는 그녀가 프로가 된 이후 최악의 라운드였습니다. 첫 4홀에서 연속 보기, 거기에 더블 보기 하나와 보기 8개를 더한 결과였습니다. 이 선수는 세계 랭킹 1위, 가장 압도적인 선수였는데 완전히 길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몇 주 만에 넬리 코다는 막을 수 없는 존재에서 컷 탈락과 커리어 최악의 스코어를 기록하는 선수로 바뀌었습니다. 여자 골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승 행진 중 하나를 달리던 선수에게는 정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추락이었습니다. 4위로 넘어가 볼까요? 2009년 미켈롭 울트라 오픈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대회는 드라마와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크리스티 커는 파5, 15번 홀 페어웨이에 서 있었고 이 순간이 바로 자신의 기회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회의 승부가 걸린 상황에서 그녀는 뭔가를 해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과감하게 3번 우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공이 날아가자 커는 제발, 제대로 가, 제발! 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공이 그녀의 말을 들은 듯 완벽하게 날아가 그린에 안착했습니다. 관중들은 환호했고 그녀는 침착하게 투퍼트 버디를 노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며 분위기를 완전히 자신의 쪽으로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어떻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커는 멘탈 관리에 집중해왔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집중하며 자기 자신을 굳게 믿는 연습을 해온 것이죠. 그건 단순한 보여주기용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만의 비밀 무기였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그리고 우승 후에 그녀는 트로피만 들고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커는 이 대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대회를 살리기 위해 직접 스폰서를 찾아보겠다고 나섰습니다. 맞아요. 그날의 챔피언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대회를 지키기 위해 직접 기업의 문을 두드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진정한 열정을 가진 우승자죠. 이제 상위 3명이 등장합니다. 2001년 3월 애리조나 피닉스의 문벨리 컨트리 클럽에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니카 소렌스탐이 침착하고 집중된 모습으로 1번 티잉 그라운드로 걸어가며 스탠다드 레지스터 핑 토너먼트 라운드를 준비합니다. 이 시점에서 모두가 그녀가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단하죠. 그녀는 이미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고 레이저처럼 정확한 플레이로 명성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를 겁니다. 정말 다를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라운드는 평소처럼 시작됩니다. 탄탄한 드라이브, 깔끔한 아이언샷, 그리고 홀 중앙에 떨어지는 버디 퍼트. 아직까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음 홀에서도 버디를 잡고 또 그 다음 홀에서도 버디를 기록합니다. 9번째 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7연속 버디를 기록했고 8연속 버디를 위한 퍼트를 앞두고 있습니다. 속삭임이 시작되고 그녀는 그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전반 9홀에서 28타, 8언더파, 8연속 버디. 믿기지 않습니다. 후반 9홀이 시작되고 이제는 단순히 좋은 골프를 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는 역사의 순간입니다. 그녀는 전혀 속도를 늦추지 않습니다. 버디, 파, 버디. 18번 홀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13개의 버디, 보기 하나도 없고 단 한 번도 그린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속삭임은 이제 완전한 웅성거림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59타를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점수, 너무나도 드물어서 거의 전설처럼 여겨지는 숫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홀에서 파를 해야만 그 기록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파를 기록해 60타를 깨기 위해 퍼팅 라인에 섭니다. 아니카는 압박감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며 퍼트를 성공시킵니다. 관중들은 환호성을 터뜨립니다. 아니카는 미소를 지으며 주먹을 살짝 들어 올리고 마치 매일 이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린을 떠납니다. 하지만 그녀도 매일 그러는 건 아닙니다.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녀는 이제 LPGA 역사상 최초로 대회에서 59타를 기록한 여성이 되었고 이 놀라운 업적은 여전히 완벽한 라운드로 불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마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1972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LPGA 투어는 스포츠의 근간을 뒤흔들 엄청난 스캔들에 휘말리게 됩니다. 제인 블레이락은 연이은 우승으로 이름을 알린 떠오르는 스타였고 여자 골프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켄터키 루이빌에서 열린 블루그래스 인비테이셔널 대회에서 그녀의 커리어는 갑작스럽고 충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골프에서 가장 심각한 비난 중 하나인 부적절한 볼마킹이 제기되었습니다. 정직성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에서 이것은 단순한 규칙 위반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은 선수 생명을 끝낼 수도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LPGA 집행위원회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블레이락은 실격 처리되고 $500의 벌금과 함께 시즌 내내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습니다. 처벌은 신속했지만 과연 공정했을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상황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락은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끝까지 고집했습니다. 선수들 사이의 소문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이것이 정말 규칙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걸까요? 명예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블레이락은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LPGA를 상대로 $500만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스포츠계의 황금소녀가 이제 그 종목의 운영단체에 전쟁을 선포한 셈이었습니다. 제인은 이번 정직 처분이 연방법을 위반했으며 선수들이 직접 동료를 감시하는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의 드라마는 1973년에 절정에 달했습니다.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찰스 A. 모이 주니어는 블레이락의 손을 들어주며 LPGA의 정직 처분을 근거 없는 것이라고 판결했고 선수들이 동료를 감시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
LPGA는 전체 운영 구조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했고 최초로 커미셔너를 임명하며 공식적인 징계 절차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인 블레이락은 단순히 소송에서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LPGA를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망의 1위 순간입니다. 여기 골프계를 완전히 충격에 빠뜨린 순간이 있습니다. 2023년 게임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꼼꼼한 선수 중 한 명인 리디아 고가 데이나 오픈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며 다시 한번 리더보드 상위권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예기치 못한 재앙이 닥쳤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는 자신의 볼 위치를 더 좋게 하기 위해 라이를 바꿔도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 홀에서 볼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곳들은 라이 개선이 허용된 구역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으로 이 사실을 알아챈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도, 그녀의 캐디도, 심지어 코스를 돌던 심판들조차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 사실이 지적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뒤였습니다. 페널티 스트로크 7타가 부과되었습니다. 이 페널티는 정말 가혹했습니다. 탄탄했던 라운드는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고는 우승 경쟁자에서 리더보드 아래로 곤두박질 치며 팬들과 해설진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건 초보자의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골프에서 가장 꼼꼼한 선수 중 한 명인 리디아 고가 악명 높은 골프 규정의 복잡함의 희생양이 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골프의 무자비한 페널티 시스템을 일깨워주는 겸손한 교훈입니다. 경고는 없습니다. 두 번째 기회도 없습니다. 그저 7타의 페널티와 리더보드에서의 추락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직 시청 중이시라면 화면 한가운데에 또 다른 멋진 영상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즐겁게 시청하세요.